경희 피레타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려움증에 대해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발적과 염증과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려움증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가려움증이 왜 발생하는지, 또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어떤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가려움증의 임상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가려움증은 왜 발생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가려움증은 질병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세포는 안과 밖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피부세포와 또 기관세포, 올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세포는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그림과 같은 복잡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미토콘드리아, 핵, 리보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세포의 구조 및 기능 중에서도 지금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그 내부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질병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질병은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세포의 손상은 염증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염증의 5대 증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려움증이 발생했다라는 소리는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염증을 알기 전에 우리가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이해하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병에 안 걸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하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찾았느냐? 저는 체온에서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체온과 연령과의 상관성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심부온도 37도가 대체적으로 되죠. 근데 죽게 되면 환경 온도가 만약 27도라면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체온이 35도만 돼도 저체온증에 빠져서 의식이 희미해지고 생명이 위독해집니다. 근데 지금 가려움증이 발생했다고 저체온증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한 35.8도까지 정도는 유지가 되고 실제 우리가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해 보면 한 36.5도 정도가 됩니다. 그럼 불과 0.7도 차이인데 내가 가려움증이 있다, 염증이 발생했다 해도 나는 체온이 떨어진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서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체온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좀 더 살펴보면은 Y축은 온도, X축은 나이로 보시면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체온에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짐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 우리 그래프 상에서는 영생을 의미하겠죠. 자, 영생을 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의미로 그러면 해석할 수 있을까? 아주 건강하고 무병, 장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죠? 체온을 심부온도 37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러면 체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체온은 신부체온과 피부체온으로 나누어질 수 있죠. 신부체온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체온을 말하죠. 피부온도란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체온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체온을 조절해주는 중추는 시상하부라고 있는데요. 이 시상하부에서는 항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온도를 낮추고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온도를 높여서 체온을 항시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7도의 의미는 뭘 뜻하죠? 그만큼 몸속 온도가 중요한 거죠. 자,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시작의 온도다라는 이야기고 모든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다. 자, 햇볕, 온도, 수분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기 전에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부온도 37도의 의미는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한 최종적인 온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질병은 왜 발생하나요? 심부온도가 유지를 못해서. 자, 심부온도가 상승이 되거나 하강이 되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온도의 상승과 하강은 셀이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해서 자, 결국에는 질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사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심부온도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이 심부온도가 낮아질 경우 인체에서는 어떠한 생리적인 병리적인 변화를 보이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는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피부 온도가 상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부혈관은 수축이 되고 또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혈관은 확장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이 약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체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자, 표면 장력이 약해질 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됩니다. 자, 그때 돌출, 비대, 융기, 팽창과 같은 조직의 변형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가려움증이 있을 때 우리 아토피 환자, 결절성 양진 환자 보면 조직의 변형이 오죠. 바로 이 표면 장력이 약화되어서 조직의 변형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공 다침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자, 체열의 방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부온도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모공을 수축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모발이 털이 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임모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모공이 다치게 되면 당연히 네 번째로는 땀 분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땀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땀이 많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국소 다한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는데요.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바로 염증입니다. 인플라메이션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염증을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하고 있다. 자, 인체 물리학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심부온도가 낮아지면서 모공이 닫히면서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염증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피부를 긁고 나면은 굉장히 따갑고 화끈거립니다. 자, 그 이유는 뭐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어서 시원한 걸까요? 아닙니다. 피부 온도가 모공이 열리면서 열이 방출이 되면서 시원한 감을 또 느끼게 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따갑고 화끈거린다 그 소리입니다. 자, 표면 장력의 약화 현상이 생기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면서 조직의 변형이 오고 그때 구진, 부종,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다친다 그랬죠. 모공이 다칠 때는 대체적으로 온도가 낮은 손, 발 끝에서부터 다치게 됩니다. 그때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피부는 건조, 균열, 태소나 현상이 생기고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데요. 각질, 인설, 가피 등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요. 모공이 다치니까 열이 몸 바깥으로 방출이 잘 안 됩니다.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된다. 바로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칠 때는 열 쏠림 현상이 생기겠죠.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곳으로 열이 방출이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방출되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되고 또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조직의 변형까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땀 분비의 감소죠. 아토피 환자분들 가려움증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해도 땀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체질적으로 땀이 안 나는 나는 체질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심부온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서 땀 분비가 감소된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릴 때는 국소다한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열이 쏠리는 곳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곳이겠죠. 그래서 상체, 눈, 코, 귀, 입이 있는 상체로 열이 쏠릴 때 두피나 얼굴 쪽에 다한증이 생기고 또 항문이나 요도 쪽으로 있을 때 열이 쏠릴 때는 사타구니 쪽에 다한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손, 발바닥, 그 다음에 겨드랑이 쪽으로도 종종 국소 다한증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가려움증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임상적으로 가려움증의 정의, 또 원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려움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